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가이드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아마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본인이나 소중한 가족분이 이하선 절제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막 수술을 마치셨을 텐데요. 수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많이 긴장도 되시고 또 걱정되시는 거, 그거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 곁에서 안전하고 또 예측 가능하면서 아주 편안한 회복을 위해 꼭 아셔야 할 모든 것을 차근차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자, 편안하게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고요. 저와 함께 건강한 회복을 위한 여정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이하선 절제술이 도대체 어떤 건지 이해해보는 것을 시작으로 자연스러운 수술 후 증상들,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관리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을 꼭 찾아야 하는 순간까지 짚어볼 건데요. 이 전체적인 흐름만 미리 딱 알고 계셔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어서 불안감이 훨씬 줄어드실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아주 안전하고 믿음직한 과정 속에 있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로 수술 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내 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 수술 자체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과정을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두려움을 덜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하선이라는 이름이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귀 바로 밑에 있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침샘을 말해요. 여기서 침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곳에 혹시 종양이 생겼다거나 만성적으로 염증이 자꾸 생기거나 혹은 침샘 안에 돌이 생겨서 아플 때 이걸 수술로 조심스럽게 떼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받으시는 이하선 절제술이에요. 왜 해야 하는지 목적이 아주 뚜렷한 수술이죠. 환자분들이 이 수술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아마 안면신경일 거예요. 침샘 안쪽으로 우리 얼굴 표정을 짓게 만드는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예전에는 수술하자가 이 신경을 다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정말 컸어요. 하지만 여러분, 현대 의학이 정말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요즘은 수술실에서 실시간으로 신경을 모니터링하는 첨단 장치를 써서 안면신경을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수술 내내 의료진이 신경 상태를 두 눈으로 확인하면서 병변만 정밀하게 떼어내니까요. 신경 손상에 대한 무서움은 이제 한결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나면 어떨까요? 두 번째로,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무서운 부작용이 아니라 우리 몸이 아주 정상적으로 낫고 있다는 신호랍니다. 수술 중에 신경을 아무리 안전하게 보호했다고 해도 신경 바로 옆에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신경이 살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술 직후에는 입꼬리가 살짝 처지거나 눈이 꽉 안 감기는 가벼운 마비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보통 몇 주에서 몇 달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또 귀밑이나 귓불 주변 감각이 좀 얼얼하고 4살 같지 않은 느낌이 드실 텐데요. 이것도 감각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그런 거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 천천히 기다려주시면 제 감각을 다 찾게 됩니다. 조급해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나중에 회복하시면서 음식을 드실 때 유독 귀 앞쪽 뺨이 붉어지면서 땀이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걸 프레이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침샘신경이 땀샘을 살짝 자극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위험한 건 전혀 아니고요. 만약 생활하시는데 불편하다면 보톡스로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치료되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턱 주변이 뻐근하게 당기거나 입이 일시적으로 마르는 것도 치유 과정에서 나타나는 너무나 당연하고 정상적인 현상이니 마음 편히 가지셔도 좋아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요. 이제 퇴원 후에 집에서 여러분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훌륭한 관리법들을 살펴볼게요. 환자 본인이 내 몸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회복 속도가 확 달라지거든요. 수술 직후에는 상처 부위를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 일주일 동안은 무조건 부드러운 음식과 친해지셔야 합니다. 죽이나 부드럽게 으깬 감자, 달콤한 푸딩이나 스무디처럼 훌훌 넘기기 좋은 것들이요. 반면에 레몬처럼 싱거나 맵고 뜨거운 음식은 침샘을 강하게 자극해서 상처에 무리를 주니까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질긴 고기나 딱딱한 음식도 턱 근육을 피곤하게 만드니까 당분간은 꾹 참아주세요. 씻고 주무실 때도 약간의 요령이 필요해요. 샤워는 몸에 꽂혀있던 피주머니, 즉 배액관을 빼고 난 다음 날부터 하시면 되는데요. 상처 부위를 빡빡 문지르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냥 샴푸 거품이 상처 위로 스르륵 부드럽게 흘러가게만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처에 붙인 종이 테이프가 좀 지저분해져도 억지로 떼지 마세요. 흉터 안 생기게 도와주는 거라 열흘쯤 지나면 각질이랑 같이 저절로 톡 떨어지거든요.
주무실 때 꿀팁 하나 드리자면 평소보다 베개를 하나 더 베서 머리를 심장보다 살짝 높게 해보세요. 붓기가 마법처럼 빨리 빠집니다. 아참, 2주 동안 무거운 물건 드는 건 피하시되 가벼운 산책은 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숫자 하나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바로 60%입니다. 생각보다 꽤 큰 숫자죠?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네, 바로 담배입니다. 담배를 피우시면 상처가 아무는 속도와 확률이 무려 60%나 뚝 떨어져 버려요. 술 역시 감염 위험을 엄청나게 높이고요. 상처가 예쁘고 깨끗하게 아물길 원하신다면 최소 4주 동안은 절대 금연, 그리고 절대 금주하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고생한 내 몸을 아껴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애정 표현이에요. 꼭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입니다. 집에서 쉬시다가 혹시라도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지체 없이 의료진을 찾아야 하는 순간들에 대해 미리 알아둘게요. 대부분은 무사히 지나가겠지만 미리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상처에서 누런 고름이 나고 악취가 나거나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펄펄 끓는다면 이건 감염 신호예요. 또 진통제를 먹어도 도저히 못 참을 만큼 아프거나 피주머니에 담기는 액체양이 갑자기 확 늘고 새빨갛게 변한다면 병원 가는 날까지 그냥 참으시면 안 됩니다. 밥 먹을 때 상처 부위에서 맑은 액체, 즉 침이 자꾸 새어나오는 경우에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하루 자고 나면 괜찮겠지 하고 혼자 판단하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의하셔야 할 초응급 상황 3가지가 있습니다. 수술한 목 부위가 마치 풍선처럼 빠르게 확 부어오르거나 피가 안 멈출 때, 그리고 갑자기 숨쉬기가 답답해지면서 목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1분 1초도 지체하지 마시고 119를 부르시거나 바로 가까운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순간에는 절대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벌써 설명의 마지막에 다다랐네요. 이하선 절제술이 세밀하고 주의가 필요한 수술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곁에는 이미 수많은 경험을 가진 훌륭한 의료진과 첨단 장비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 느끼는 그 뻐근함, 먹먹함, 그리고 어딘가 조금 어색한 내 표정은 부작용이 아니에요. 수술하면서 살짝 놀랐던 신경들이 다시 힘을 내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아주 기특한 생명력의 증거입니다. 의료진의 안내를 잘 따르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우리 몸은 반드시 건강하게 응답할 거예요.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그림을 쭉 살펴보고 나니 처음에 그 막연했던 두려움이 조금은 가라앉지 않으셨나요? 아, 내가 이렇게 관리하면서 기다리면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도 생기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만 잘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회복 여정은 훨씬 부드럽고 편안할 겁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따뜻하게 돌봐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이제 다시 건강하게 피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회복을 돕는 든든한 가이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